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차기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놓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양자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노컷뉴스가 처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이제 당내 경선 전에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양측 모두 회동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또한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동 이유에 대해서 외부 인사인 안철수 대표에 맞서기 위해 당내 유력 인사들끼리는 자체적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야권 후보 중 독주하는 모양새가 나오자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제 풀이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범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 그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지도 아직 미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모두 승부에 나설 경우 표가 분산되어서 결국 안철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니까 자체 정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모두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지금 그래도 소위 이제 빅2로 불리는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결국 이 같은 파일을 넣고 표를 갈라먹기보다는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를 가상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건 한 경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구상은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 먼저 뽑고 그다음에 나랑 단일화를 하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선방을 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이렇게 올해 해바뀌면 네. 멋지게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먼저 이른바 이제 선점을 해버리니까 네. 뒤늦게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제 뭐 곧 결심하겠다라고 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한 건 아닌데요. 근데 오늘 이제 서울신문 인터뷰를 보더라도 뭐 본인의 이제 선거 중심지는 서울이었다. 본인이 이제 서울을 지켜온 사람으로 서울에 대해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한 건 사실상 지금 출마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출생 증명서 공개하면서 아들 관련 이제 원정 출산 의혹도 해소가 좀 됐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TV조선 아내마 출연까지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좀 대외적인 활동들을 점점 더 넓히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 스텝 자체가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보혁 기자가 좀 중요한 점을 하나를 지적을 해 주신 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 자당 후보를 뽑은 다음에 이른바 결선 형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뭐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2차 경선을 하게 된다면 오세훈, 나경원 후보 단일화를 먼저 모색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굳이 없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오히려 자유 경쟁을 해서 당내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이 거 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는 것은 이른바 원샷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샷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원샷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원샷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이걸 과연 오케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성질의 문제가 좀 남는 거 아닐까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려면 들어오라는 거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자천타천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10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나요? 네. 예.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당내 경선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하고 관련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본인도 어쨌든 가장 선호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같이 경선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과학적으로 뽑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언은 있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되겠다. 사실상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에도 러브콜을 한 셈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받기에는 또 약간 워낙 계산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가지고 꽤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당이. 근데 이제 아마 이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후보군 같은 경우는 뭐 원샷 경선이 되든 순체 경선이 되든 만약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출마를 하면은 급을 올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밑자의 본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선에서 붙어서 누군가 떨어진다면 그 다음 기회를 모색하기가 참 힘든 회복불능의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두 분 다 대선 주자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선에 도전할 여지가 오히려든가 삭감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수 있다. 네. 요즘 좀 함께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 다 공교롭게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내상을 입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화살통이 화살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쓸만한 화살로 이제 치어지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큰 상처를 입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해거든요. 두 사람 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렇죠. 두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온건하게 시너지가 오히려 나오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하는 게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분명한 사실은 이제 발동이 걸리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안 남았어요. 한 100일 정도 남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아무튼 이제 그 2부에서 그 성일종 비대위원, 뭐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성일종 비대위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때 좀 자세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전라남도 순천시가 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네. 이에 대해서 찬반이 좀 부딪히고 있죠. 어제 비컨 뉴스 시간에 전해준 네.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순천시 바로 옆에 무안군에서는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낮술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군수와 부군수 또 방역 담당 간부 등 군청 공무원 8명이 식당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던 건데요. 네. 이제 MBC 보도를 좀 옮겨 보면 이 자리에 술도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각 테이블당 4명씩 떨어 앉았다고 하지만 나눠 앉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네. 현장에서는 일부 인원이 막 자리를 옮겨가면서 한 테이블에 5명 이상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무안군청이 현장을 방문해서 방역 상황을 점검한 이후의 자리였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30분가량 AI 점검을 하고 이후 이어진 낮 술자리에서는 3시간가량이나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이들의 해명을 좀 옮겨보면 술을 먹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인사 뒤끝이어서 이런저런 현안 이야기를 했다. 군수가 새해 첫날부터 AI가 발생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한 잔 주시길래 먹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뭐 이건 분석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해야 술을 마시러 간 자리인가 봐요. 아이고 참. 그냥 그 4명과 떨어져 앉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떨어져 앉았으니까. 근데 지금 자, 내 술 한 잔 받게. 자, 술 한 잔 받으시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따질 이유도 없는 게 아니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의 어떤 그 공무원들이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도대체? 군수, 부군수 그리고 방역 담당 간부 이렇게 가장 이제 그 군의 이 방역을 책임져야 될 핵심 공무원 인사들이 가장 네. 책임져야 될 있는 사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제 타의 모범적으로 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 네. 본인들을 희생하셔서 다른 지자체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이 아닌가 저희처럼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큰 타의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코로나나 AI나 굉장히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고 조심하라 해놓고 네. 자기들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주시에서도 그 이장들 제주도 연수 가서 맞아요. 그 맞아요. 진주시에서 돈으로 대고 해서 이때 코로나가 막 확산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지켜보는 군민들 나가서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뒤에서 그 헐짓 다 하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저기 그 가게 문 닫아라 제한해라 걸어버리면
열불 터지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뭐 이거저거 따질 것도 없이. 그렇죠. 그잖아요. 연말연시라고 회식도 금지, 사적 모임도 금지라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모두가 함께 고충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장식하는 게 얼마나 이걸 열심히 지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우리가 왜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범위를 넓히면 지금 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제 그 소속된 이제 교회 어떤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 고발한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대면 예배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니까 부닥부닥 더하는 도대체 그 신분도 무슨 신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 인사불성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술을 안 마셔도 됐다. 그죠? 술 효과를 빌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한 얘기는 아니죠? 아, 적절합니다. 네. 본말이 전도가 됐잖아요. 조금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네. 상권 그 점검이나 이런 게 아니고 30분 일하고 3시간 밥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AI 발생 관련이었는데 메뉴가 오리탕이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 없는 메뉴 해달라고 그랬다. 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그 농민분들은 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찢어질 텐데. 네. 아침부터 혈압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요. 0538님이 짧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과태료 300씩 내셔야죠.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의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지금 이제 매체마다 유조선이다, 화학물질 운반선이다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란의 이제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혁명 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 또 이 선박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납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에 의한 조치라는 건데요.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적의 선원 총 20여 명이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라 아바스에서 구금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납포된 선박인 한국케미가 소속되어 있는 DM쇼핑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해역은 공해상이고 환경 오염은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납포가 이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안이라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데요. 국방부는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와 관련해서 상황을 접수한 직후 청해 부대를 즉각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또 외교부 역시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란 측에서 이 지금 선박 납포를 하게 된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납포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납포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좀 뭐 다수의 관측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이 이란 제재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산이 한 80에서 85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이 납포 전 단계에서는 이란 쪽에서 이제 우리 쪽의 의사를 타진해 온 게 그러면 대신 그 금액만큼 코로나 백신을 우리한테 공급해달라. 이런 협상 의사를 어떤 밝혀왔다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협상 아직은 비공식이겠죠. 네. 그래서 바로 어떤 이 그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우리 어선을 지금 납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단 지금 1차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잃어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백신을 우리 어떻게 그래갖고 지금 85억 달러치를 준다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만약 우리 백신 지원 안 하면 그 미국과의 군사협정 폐기하겠다.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얘기를 한 게 떠오르는데 예. 아니 이 백신 돈 대신 백신 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배를 억류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배경과 원인은 좀 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란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제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해양 오염을 조사하라는 법원 명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히곤 있는데 방금 진행자께서 이야기해주신 설이 상당히 이제 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배경이 지금 미국이 이제 대이란 제재를 높이면서 한국이 이제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 내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유를 수출을 계속 하더라도 이 원화로 대금을 받았는데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원유를 그냥 주고 있는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결 해제를 계속 요구를 우리 정부에 해왔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의약품 수출을 소규모 인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번 이란의 이 선박 납포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확보 차원에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거는 아직은 이제 설인 게,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은 나오질 않고, 다만 이 납포가 있기 직전에 다만 그런 어떤 제한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점, 선후 관계만 일단 있는 거지 아직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분명히 일단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납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선주 쪽에서 이야기는 우리는 해외 모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정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요구를 하고 한다면 정말 참 대량 난감이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만약에 출범을 하면 혹시 그때가 좀 여지가 넓어질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한다면 이건 좀, 우리도 지금 그 우리 물량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고 겨우겨우 참 어렵게 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란에 지금 억류 제재, 그러니까 억류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제재 완화를 의도한 이란의 이제 행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이란 제재와 관련성을 갖고 보는 게 좀 타당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청해 부대도 새벽에 이제 해역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임무수행 돌입했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우리 선원들이 일단 좀 무사히 돌아오는데 좀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청해부대는 당연히 가서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견이 없는데, 그렇다고 청해부대가 지금 이란 영해에 들어가 가지고 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풀려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로 좀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도 그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지. 아, 그럼요. 근데 일단은 좀 그러니까 급선무는 도대체 이란의 진위가 뭐냐. 일단 이것부터가 일단 먼저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언론의 추측이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 속보는 나온 대로 저희도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보협 기자,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